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법부가 많이 무너진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전국에 130건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당시에 단심제를 맡고 있는 대법관들,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태임한 조재현, 민유숙, 김사만, 노태악, 노정희, 이동은 이런 대법관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재검표장에서 선관위의 비리와 불법을 듣기 위해서 이런들 광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 버렸습니다. 한국이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면은 사법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영장 발급 과정을 보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사법부의 여러분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정치적 편향성이 사건을 여러분들 판결을 왜곡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분들 거부가 되니까 좌파 진영의 여러분들 판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여러분 옮겨가지고 영장을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건인 거죠. 공교롭게도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1972년 5월생으로 전라북도 무주 출신인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1차 영장 발급하고 2차 영장 발급이 어마어마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1차 영장 발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호처의 여러분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수사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배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장을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가 발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가 정해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판사가 형사소송법 여러분들 110조와 111조에 기관장이 이름 허락을 득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여러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분들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무주 출신일 뿐만 아니고 우리법 연구회의 핵심 멤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영 영장 발급 판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2차 영장 발급 경우에는 신한미 판사, 여성 판사죠. 다둥이 엄마로 유명한 신한미 판사가 판결한 것, 영장을 발급한 거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준용해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해야 된다,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거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지 이런 그 조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여러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처의 여러분들 차장의 여러분들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미 판사의 여러분들 영장 발급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얼마나 개인적 편견과 정치적 성향의 바탕을 두고 무리한 그런 영장 발급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순영 판사를 보면서 딱 한 단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뿌리 깊은 피해의식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정오심하고 적대감인 거죠. 그건 아마 지방색에서 바탕을 두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없애가야 되는 거죠.
호남권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피해의식 같은 것을 계속 없애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으로 보게 되면 좌파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약이 없는 질환입니다. 질환. 암처럼 병인 거죠. 외부 사람들이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러면 계속해서 믿어 의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런 습관적으로 사과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또 사과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피해의식인 거죠. 그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호남권이 여러분들 짙은 피해의식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부끄러운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의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정오심이 생기는 겁니다. 판사가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게 되면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분들 발급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따를 필요가 없고 경호처 여러분들 관계자의 성낙을 덕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냥 대통령 침실이나 모든 걸 뒤지면 된다. 이게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라북도 무주의 여러분들 출신인 판사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양반들은 맨날 저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호남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유별나게 그렇게 이러면 행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야 이번에 이런 난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근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을 뗐을 겁니다. 저 양반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순영 판사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아마 방문한 횟수도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자층들로부터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이 아니 대한민국에 호남만 있냐 맨날 호남만 찾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대통령이 호남을 특별히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내란을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을 왜 했습니까?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이렇게 두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 정도가 되면은 아마 1972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한 50대 초반 같은데 판사니까 정확하게 직업 윤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판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했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으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지역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몇 표나 조작을 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13만 6,842표 정도를 여러분들 조성해 가지고 전라북도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인당 10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약 13,684표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순영 판사의 고향인 완주 무주 선거구에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12,871표의 유령투표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누구와 함께 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하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하지 않고서는 판사들이 저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한패가 돼가지고 서버 압수수색 같은 걸 금지하니까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정오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성인이 아닌 거죠. 2024년 총선만 조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라북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표를 조작을 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69,631표를 조성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전라북도에서 한 개 선거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963표 정도 위조 투표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날로 심해지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경우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6만 9천 표 정도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2024년에는 13만 6,800표 정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거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이순영 서부지법의 영장 발급 판사의 고향인 완주 무주지역에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몇 표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까? 9,678표를 더해준 겁니다. 대통령을 적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영장 발급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거지 지방색을 갖고 지역색을 갖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적대감과 정오심이 표출돼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 허락도 받고 없이 그냥 수사관들이 다 진입해서 대통령 침실을 다 지지도록 그런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준 겁니까? 에? 이순영 여러분들 판사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무주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뭡니까? 국민들이 이간질을 하고 분리되는 그런 행동을 하냐는 말입니다. 에?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닌데 72년생이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사회 그래도 엘리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